안녕하십니까, 주니팀입니다. 과거 디자인에 비해서 곡선보다는 약간의 직선을 살린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곡선미가 넘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미니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정감이 가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의 디자인이 실용적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직전 세대의 디자인에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넷 상단을 보시더라도 굴곡 있는 느낌, 그리고 미니만의 동글동글한 느낌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조금 더 클리어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니의 엠블럼 자리 잡고 있고 그릴도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폭등하고 안개등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범퍼 하단의 등도 비교적 밝은 타입이고 좀 더 선명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아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니 컨트리맨에는 신규 적용된 엔진이죠.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555cc고요. 3기통이라고 해서 그 느낌이 어떨지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마력의 토크는 22로 알고 있고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11.4라고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 역시 도심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본닛이 조금 독특한데요. 헤드램프는 여기에 있고 위쪽 본닛에 이렇게 홀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헤드램프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본닛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장은 4299mm, 전폭은 1822mm입니다. 휠베이스는 2670으로 글쎄요, 전반적인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결코 짧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면서 SUV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악동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휠 타이어는 225, 5, 17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를 고려해 봤을 때는 딱 알맞은 선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 디자인보다는 측면에서 뒤쪽으로 오는 이 디자인이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바디 컬러하고 이 루프의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여기에 루프 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 역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디자인까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러도 동글동글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유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디젤 모델의 에드블루를 의식을 했는지 이렇게 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특이하네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텔게이트는 수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공간이 그렇게 협소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트렁크의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역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바닥 안쪽까지도 바닥이 보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여기에 뭔가 짐을 싣게 되면 꽤 긴 짐을 세로로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줍니다. 바닥은 흡음이나 차음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두툼하게 마무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백은 폴딩이 돼서 앞쪽으로 시트백을 접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고 커다란 공간을 잘 뽑아낼 수가 있어서 정말 실용성 하나만큼은 미니 라인업에서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카시트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미니가 바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컨트리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넓은 공간입니다. 텔게이트에는 컨트리맨이라고 레터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쿠퍼라고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컨트리맨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도 참 앙증맞죠. 이전 세대부터 굉장히 동글동글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헤드룸은 공간을 보시면 헤드룸이 높습니다.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감은 좁다라는 느낌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어부터 살펴드리면은요, 하이그로시하고 가죽,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세 가지의 소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디자인 나쁘지 않고요.
이 도어 안쪽 캐쳐 부분하고 락 언락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한 군데 잘 몰아놔서 조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그로시는 너무 좀 많이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뒤 모두 오토가 적용이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 있고요. 이쪽에 안쪽 그 손잡이 부분이 조금 작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맵포켓은 적정한 크기를 잘 갖추고 있는데 각도를 조금 안쪽으로, 제가 이거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 계열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도를 조금 안쪽으로 꺾어주면 실내에서 사용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개선을 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살펴드리면 형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쿠션이 약간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앉았을 때 막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시면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시트의 안장도 이렇게 수동이지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고요. 약간 좀 쿠션이 전체적으로 단단해서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도 비교적 널쩍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이 조금 넓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EX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닛을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잡아당기면 앞쪽에서 본넷 고정 힌지를 손으로 이렇게 막 클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BMW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미니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요거 조금 아쉬운 건데, 이 클럽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스폰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글쎄요, 이거는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클럽면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좀 그러네요. 그리고 실내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짜임새가 좋고 디자인의 완성도, 디자인의 일체감이 남다른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미니만큼은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을 갖추고 있는 차량답게 실내 디자인도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은 깔끔하게 3스포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윗부분을 기준으로 반이 접혀 있습니다. 뭐 볼보라든가 기타 다른 브랜드에서 간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죽의 재질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립감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조명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 타입이고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앞뒤의 안개등을 켜고 끄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밝기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실내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고 내릴 때 헤드룸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승하차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클러스터인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오픈 타입이라서 지금 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클러스터가 같이 움직이죠. 지금 핸들하고 클러스터가 같이 움직이는 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쉐보레 스파크에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오도 이렇게 구형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아무튼 미니의 컨셉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시동도 토글 타입입니다. 스타트, 엔진 스탑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5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엔진 회전 질감도 싱글 터보 엔진이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의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디자인만 갖추고 안쪽에 기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비주얼 부스터가 추가되고 지금은 아주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비상등, 차량의 비상등은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모니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시인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런 스위치들, 전원 스위치나 모드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전체적인 디자인 큐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장치도 지금 보시면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 열림 정도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각도 위아래나 뭐 좌우로 각도 조절되고 안쪽에서의 공기 열림을 여기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요 착착착 넘어가는 요 느낌이 예, 저는 상당히 좋네요.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공조장치는 지금 푸시 타입하고 로터리 타입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틀어보면은요, 지금 공조장치 껐을 때 그리고 켜게 되면 여기에 하얀색 불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세기를 올리면 이 하얀색 불이 테두리를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거 아이디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은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온도는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스위치. 네,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3가지의 불이 들어옵니다. 3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요거는 열선 스위치입니다. 통풍 시트의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통풍 스위치는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탑앤고, 그 다음에 시동 스위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요게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좀 재미있는 게 그린 스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모드고요, 그 다음에 미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린은 에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역시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가 있고, 조금 화면이 어두울 것 같네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캡이 동그랗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붉은색으로 조명이 좀 나오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는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이게 체결감은 좋은 편인데요, 뭐 수동 모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조작감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노브 자체가 그렇게 손에 착착 감긴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약간 디자인은 보기 좋은데 손에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고요. 아이드라이브, BMW 계열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이드라이브가 미니다운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고, 암레스트가 각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각도가 조정이 됩니다. 총 3단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고, 암레스트의 기능 자체도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잘 손을 받쳐주는 편이고요. 암레스트 안쪽까지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이 상단하고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를 한번 포인트를 줬고, 그 하단으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고급감, 그 다음에 덜 촌스러운 모습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석의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방식이 조금 어둡죠? 잡아당기는 방식인데요, 안쪽에 깊이가 깊은 편이라서 사용하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 좀 달리면서 잘못 열면은 흘러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는 조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이 매포캡 부분도 저렇게 빨간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있는 모습 잘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이렇게 시트 안장이 길이가 수동이지만 조절이 됩니다. 이런 점은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시트를 보시면 이 수동으로 길이가 조절되는 장치 레버하고, 그 다음에 시트 전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레버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트에 앉게 되면은 다리 안쪽이 이 레버들에 걸리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뒷좌석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3가지의 소재, 플라스틱, 하이그로시, 그 다음에 인조가죽, 요 3가지의 소재는 저는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어 캐쳐 안쪽에는 요 빨갛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야간에 보면 조금 더 은은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포켓은 큼직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쉽게도 열선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지금 공간을 보시면 일단 헤드룸의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바닥 공간도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시트나 이런 공간이 그렇게 막 넓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헤드룸이 넓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으로 푹 파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발을 놓기 굉장히 편해서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트는 넓지는 않은데 뭐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착자감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카시트를
그 아이가 어린 집에서 카시트를 넣고 빼고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카시트 넣고 빼고 할 때는 오히려 웬만한 뭐 준중형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SO 픽스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백을 접을 때 지금 3분할이 됩니다. 이쪽 좌우로 분할되고 가운데가 또 하나 남아 있어서 요거 하나,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는데 요거 잡아당기시면 네, 요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거 당기면 가운데가 넘어가고 저 끝에서 당기면 마지막에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트백 접을 때가 좀 많이 잡아당겨야 돼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세 개를 당겨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한번 앉아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의 포지션이 이렇게 낮지도 않은 편인데 헤드룸이 여유가 있어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요. 바닥도 역시 밑으로 푹 파여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느낌이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제가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뭐 실속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후석 에어벤트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파워 아울렛만, 12V 파워 아울렛만 캡이 돼 있어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면 미니다운 느낌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글동글한 이 디자인 컨셉을 이 정도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 특히 가운데 비주얼 부스터가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기능적인 역할까지도 잘해주고 있어서 예, 저 부분만큼은 제가 정말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운전석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맵등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토글 스위치는 여지없이 적용이 됩니다. 썬루프도 토글 타입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좌우에 조명 장치도 역시 토글 타입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썬루프는 지금 파노라마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가운데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서 뒤쪽에서도 얼마든지 맑은 하늘에 그 구름들을 보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니 컨트리맨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주행에서의 특성들을 조금 짚어드리면요, 연비, 연비 중요하죠. 연비는 100% 시내주행에서는 약 9.8km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통상적인 주행에서의 연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한 그 출퇴근 시간대에는 제가 8.2km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공인연비가 11km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15.3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발끝 신공을 발휘해서 80에서 90km 정도 사이로 아주 일정하게 탄력 주행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 적당한 컴팩트 차량들에서 가장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BMW가 손을 본 미니만의 재미를 더해서 핸들링을 해봐도 유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쇼크쇼버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타이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성 운전자들이 아이를 태우고 이 차량을 주로 이제 집에서 마트용이라든가 아이 태우고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다소 단단한 승차감에 조금 적응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단해서 타기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쫀득합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어서, 구매를 고민하신다면은 꼭 한번 타서 뒤쪽에, 특히 뒷자리에 앉아서 승차감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조금 급하게 한번 제가 밟아봐도 담력이 좋은 편이라서 굉장히 안정감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10초 안쪽으로 어쨌든 제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시내 주행에서도 크게 답답함은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5L 싱글 터보에서 이 정도의 발진 가속력이면 저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멀티링크라서 좀 뒤틀리는 느낌에서는 잘 받쳐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그 느낌은 조금 단단하고 약간 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니 컨트리맨은 지금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500cc의 배기량으로 3기통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시내 주행에서도 그렇고 지금 약간의 언덕 구간을 올라갈 때가 되면 저 RPM으로 고단이 걸리는 듯한 느낌, 약간 부르르 떠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오히려 파워가 넘치는, 힘이 좀 여유가 있는 차량들에서 저 RPM에서 고단을 매칭시켰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 지금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3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이 이런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슈바의 스트로크가 짧아서 약간 좀 탄탄한 느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좀 긴 코너링에 한번 진입을 해봐도 차가 상당히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차고가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돌아 나가고 있고요. BMW에서 세팅을 조금 해서 그런지 약간 코너링을 조금 과격하게 몰아붙여 보려고 해도 비교적 지금처럼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요 점은 아마 약간의 단단함으로 불편함이 올 수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행에서는 안정적인 코너링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을 조금 급하게 바꿔봐도 이 몸놀림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휠베이스가 그렇게 짧은 편도 아닌데 이 정도의 몸놀림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일반인 분들이 이 차가 3기통인지 또는 4기통인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진 셋업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미션이 비교적 빠릿빠릿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서 답답하거나 역시 4기통인가 이거 3기통이라서 안되겠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크게 염두해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RPM에서 고단이 매칭되는 듯한 부르르 떠는 듯한 느낌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 덕분에 전체적으로 연비가 시내 주행에서도 나름 8km에서 9km 후반대까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 평균 연비는 10.5로 지금 측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13.8에서 14.5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지금 이 사이즈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500cc라고 하는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연비가 파격적으로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라든가 차량의 크기, 그 다음에 용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별거는 아니지만 이 직전 세대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 스위치가 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그게 굉장히 저는 인테리어적으로 보기가 나쁘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탕탕 쳐서 비상등을 작동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지금 현세대 모델에서는 비주얼 부스터 안쪽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비주얼 부스터 안쪽으로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요거는 글쎄요, 디자인 일체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용하기에는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전통적인 방식이 조금 더 좋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은 소음하고 진동, 특히 소음 부분이 직전 세대에서 저는 상당히 거슬렸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고 실내의 공간도 굉장히 좀 활용하기 좋게 잘 만들어진 차량인데 주행 질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소음이 정말 거슬릴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 현세대 모델에 와서는 바닥 소음도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특히 이 엔진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지금 가솔린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확연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A필러 쪽에서 풍저령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개선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외관 디자인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킥다운 같은 걸 해봐도 이 차가 3기통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질적인 느낌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모드에서 뭐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박자 정도 빠르게 미션이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파워트레인의 어떤 한계치를 조금 상쇄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조금 단단한 듯한 승차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왔을 때에는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뒤쪽도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요. 아마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물론 뭐 시승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지만 젊은 층에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함께 아이 엄마랑 이동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0대 50대를 넘어서 6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어르신들을 뒤쪽에 모시고 어디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하실 때에는 그런 용도가 많으시다면 이 차는 한 번쯤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을. 그렇게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2-3,000rpm대 3,000rpm 중반까지 실험 구간에서도 역시 뭐 파워트레인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고요. 100km 이상, 뭐 4,000-5,000rpm 후반까지 한번 킥다운을 해봐서 쭉 차를 끌어당겨 봐도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엔진 회전 질감이 이 정도면은 3기통 엔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차세대 모델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5기통 엔진, BMW답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홀수 기통의 엔진들에서 저는 이 정도면은 그 엔진들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역시 전통적인 미니 차량답게 초반에 담력이 좀 강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운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풀브레이킹을 물론 제가 지금 시승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을 여러 번 하게 됐을 때에는 생각보다 조금 피로도를 쉽게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샤시 강성, 서스펜션 이런 셋업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을 해봐도 차량의 자세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니는 윈드실드가 각도가 좀 이렇게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전반적인 거주 공간이라든가 앞쪽에 운전자가 앉아 있을 때의 이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윈드실드가 짧지만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서는 좀 서 있는 편이라서 이쪽 앞쪽 공간이 상당히 좀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윈드실드가 많이 누워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운전 시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미니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즈에서 이런 윈드실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렇게 답답하거나 좀 불편한 시야를 제공 안 해주고 쾌적한 시야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어두운 곳에 들어왔을 때에 전체적으로 레드톤으로 조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도 저는 상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부드럽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3기통인데 오히려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팅을 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외네요. 4기통보다도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어서 그 점은 진짜 의외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좀 시끄럽고 단단하고 막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전 세대는 보기에는 차가 정말 오밀조밀하니 참 이뻤는데 딱 타고 나면은 이거는 나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지금 현세대 모델은 이 정도면은 더욱 메리트가 많아진 게 아니냐, 메리트가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행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미니 컨트리맨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